네, 이번 시간에는 동위원소 치료 전과 후의 성관계 또는 성충동과 에너지 또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일반적인 그 동위원소 준비 과정을 보면 이제 보통 그 핵의학과를 방문을 하고 이제 동위원소 치료의 계획을 짜게 되죠. 그러면은 몇 큐리를 할 것인가, 몇 박 며칠을 입원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저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180 큐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았죠. 180 큐리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검사용 동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이제 5 큐리, 뭐 30 큐리, 50 큐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뭐 200 큐리 정도까지 해서 하니까 이제 뭐 180이면 뭐 상당히 이제 고용량으로 진행을 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죠. 물론 저보다 더 고용량으로 하신 분도 계신데 180이면 보니까 이렇게 좀 하여튼 좀 고용량이긴 해요. 저도 이제 전이된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처음에는 테트로닌을 신지로이드를 끊고 테트로닌을 2주간 먹죠. 그 테트로닌 2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테트로닌도 끊고 저요오드식을 2주간 진행하게 되죠.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테트로닌 복용 기간에는 컨디션이나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게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성 에너지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성적인 그 충동이나 관계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은 상태였다. 대부분의 그 환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테트로닌 기간이라는 게 신제로이드를 바로 끊어버리면 이제 몸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중간 단계로 테트로닌을 먹잖아요. 근데 제 경우에는 테트로닌 복용 기간에는 뭐 크게 신체 리듬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. 다른 분들도 후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신체 리듬이나 에너지 또는 에너지 발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. 저도 이때는 뭐 운동 뭐 이제 등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레킹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15,000보 이상 한 2만 보 정도 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성적인 에너지나 또 관계를 진행하는 거 이 부분도 어려움이 없어요. 이게 신지를 먹든지 테트로닌을 먹든지 간에 이거 일상생활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테트로닌을 중단하고 이 저요오드식을 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. 테트로닌을 딱 끊고 나서 저요오드식을 2주간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내 몸을 극단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랑 유사한 그러니까 몸을 아주 극단적으로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. 그러면 주요 증상이 어떠냐면 처음부터 막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약이 약효가 떨어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테트로닌 끊고 한 5에서 6일차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오더라고요. 그때 이제 막 그 오산천변을 제가 걷고 있었는데 9,000보 정도 넘어갔는데 잠깐 이렇게 하고 현기증이 오는 거예요. 이게 5에서 6일차에 딱 그 걸쳐 있는 그 중간 시간대였습니다. 그때부터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현기증도 더 많이 생기고 머리를 대면 그냥 자는 거예요. 그리고 컨디션이 막 떨어지니까 성적인 에너지 같은 것도 막 떨어져요, 막. 그리고 욕구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급격한 피로감과 졸음, 현기증이 온다. 그래서 이때는 남성 환우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성에 관한 어떤 충동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제가 그 읽었던 어떤 글은 발기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다. 그 이분은 혈압약도 드시는 분이었는데 발기 자체가 안 된다. 그리고 욕구가 전혀 없다. 이제 이런 생각 표현을 하시는 제가 그런 후기를 본 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성 환우의 경우에는 뭐 되게 힘들어요.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만 대면 자고 그냥 막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현기증 때문에 막 주저앉고 그런데 남자친구 또는 남성 배우자가 남편이 관계를 갖자 그러면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. 그냥 내 몸에 터치를 하지 마라.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짜증을 그때 다 낸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
제 개인적인 경험도 테트로닌 끊고 이제 일주일 7일차 되던 때 핵의학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컨디션이 이제 아주 바닥으로 막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지금 너무 좋다고 상태 나는 죽겠는데 상태 너무 좋다. 지금 당장 입원해도 된다고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. 그 일주일 더 한 거거든요. 그런 거를. 이때는 내 배우자가 그 상태다라고 하면요. 함부로 터치하지 마세요. 이때 옆에 가서 캔 이렇게 쿡쿡 하고 이렇게 눈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한 대 맞을 수 있어요. 발로 차일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내가 그 당사자야. 내가 내 배우자가 막 그 자고 있거나 또는 누워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들이대면 그냥 이 세상 모든 욕을 다 먹을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이 기간은 내가 배우자의 성별은 상관없어. 내가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절대 터치하지 마라. 심지어 평소에 부부관계가 왕성했던 남성 배우자도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. 뭘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힘들어서. 자, 그럼 반대로 이제 내가 그 당사자야. 내가 그 당사자인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한테 관계를 요구를 해. 그러면 그때 일단 짜증부터 내지 마시고 힘들긴 하지만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내가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대가 이해를 못합니다. 우리의 컨디션을 이해를 못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뭐 아니면 뭐 얼마나 좀 기간을 좀 기다려 달라, 좀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, 충분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테트로닌 끊기 전이나 아니면은 테트로닌을 끊어도 바로 컨디션이 다운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때 관계를 이제 가져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욕구를 해소를 해준다거나 또는 내 자신의 욕구도 해소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. 좀 이런 말씀을 진행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요. 미리미리. 자, 이거는 미리미리. 아이고, 다시 할게요. 미리 정리하자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